사실 이 클리오라는 차는 워낙에 모터스포츠 쪽에서 명성을 많이 날린 네. 모델이기 때문에 클리오 이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감칠맛이 돌았어요. 뭐 상당합니다. 네. 웬만한 유럽의 레이싱에서 뭐 WRC를 비롯해서 진정한 유럽의 하대칭은 클리오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체 밸런스는 거의 뭐 인정을 받았고 검증이 된 차기 때문에 네. 이 밸런스에서는 깔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와인딩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인 야간더 세팅, 그러니까 전륜구동의 야간더 세팅의 전형적인 그 세팅인데 뭐 명성에 걸맞게 거동이 참 좋아요. 네, 깔끔해요. 그 다음에 군더더기가 없고요. 네. 전륜구동 해치백 쪽에서는 거의 베스트에 해당하는 코너링포스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게 속도계 수치를 보면 속도가 잘못됐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게 중미산 이 코스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코스들이 꽤 있거든요. 네. 쉽게 돌아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 좋은 차들이 이 코너를 돌 때 보면은 코너 진입해서 이제 중심을 잡고 나면 그게 코너를 탈출할 때까지 네. 아주 편안하게 이 원심력을 받아내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자세 제어가 개입이 됐는데 그 개입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지금 이 소형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개입을 하나? 할 정도로.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너 진입할 때는 야건도로 들어가지만 악셀 전개에 따라서 코너를 타는 동작을 뭐 얼마든지 쉽게 만들 네, 수가 네, 있고요. 네, 네. 기본적인 어떤 그 야건도 세팅만 제외하면 뭐 그냥 뉴트럴한 성격의 전륜구동 해치백이다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너링 코스 좋습니다. 여기서 악셀을 싹 떼면 예, 그냥 싹 감아요. 살짝 예. 파고들죠. 예. 그리고 한계 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예. 네. 그 타이어가 이게 지금 UHP급이 아니고 네, 사계절입니다. 약간 좀 괜찮은 사계절 정도. 네. 그냥 사계절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정도 속도를 낸다는 게 굉장히 그리고 밸런스가 타이어 좋은 비명 거죠. 소리도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코너링 코스가 좋아요. 후진동이라든지 롤 제어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댐핑 스트로크가 긴 편이 아닌데 네. 부드럽게 잘 제어를 하면서도 네. 안정적인 거동을 잃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허둥대는 느낌 전혀 없고 뭐 거의 거동 측면에 있어서는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거동이 괜찮으니까 출력이 아쉬운 거죠. 네. 지금 이게 출력에 비해서 하체 세팅이 완전히 오버 세팅이에요.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해요. 그러니까 출력이 조금 더 세면 엔진 브레이크가 실리고 악셀을 밟고 함에 따라서 거동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네. 얘는 출력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거동이 발생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제어한다기보다는 발생되는 거동에 그냥 맡겨야 되는. 그렇죠. 예. 흐름에 맞춰서 조금 부족한 네, 듯한 흐름에 느낌이 들어요. 맞춰서 그냥 라인을 타는 정도. 네. 그 라인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거나 만들어가는 어떤 동작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가속 페달을 꼈을 때 파는 느낌이 살짝밖에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이게 트랙션 자체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밸런스로 거동을 느끼면서 타는 정도예요. 네. 차 잘 돌아가네. 네, 뭐 이런 그런 기분으로 예.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움직임을 그냥 느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지금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 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요 세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 낭비죠. 네, 재능 낭비입니다. 쓸고컬이에요.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서스펜션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서스펜션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 클리오의 어떤 밸런스를 만끽하게 하려면 이보다 더 강한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 DCI 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DCI라고 해서 뭐 복잡한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커먼 레인을 인젝션이라는 말이에요. 뭐 디젤, 커먼 레인 디젤이라는 뜻이죠. 네, 뭐 디젤은 그냥 다 직분사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커먼 일정하게 균일하게 분사해주는 인젝션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다. 요즘 뭐 디젤 엔진은 다 커먼 레인이니까. 그렇죠. 예. 1.5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디젤 터보 엔진인데 출력이 90마력, 최고 90마력. 2019년에 이게 실화임? 뭐 이런 정도의 출력입니다, 진짜. 이거 실화냐? 뭐 이거. 그런데 그 9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네.
이게 힘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운전했을 때 이 느낌은 와 완전 잼뱅이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뭐 디젤 엔진은 뭐 아시다시피 낮은 회전 구간에서 1750에서 2500까지는 22.4kgm의 토크가 납니다. 네. 요게 이제 자연흡기로 따지면은 2리터 가솔린 엔진에 해당하는 네. 그런 토크예요. 요즘 2리터급 가솔린 엔진에서 딱 그 정도 토크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회전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최고 90마력. 그 여러분들이 이제 토크가 강하면 네. 이게 출력도 다 좋아지는 걸로 알고 계신데 출력이 높아야 차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토크가 높으면은 성능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느낌이 시원시원하죠. 토크가 높으면. 실용 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3000rpm 이하의 영역에서는 좀 시원시원한 맛이 그나마 좀 답답하지 않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3000rp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출력 저하에 따른 답답함이 아주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토크라는 것은 이 회전수와 같이 시너지를 내서 최종적으로 자동차의 출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크만 보셔도 안 되고 마력이 센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크가 강한데 마력이 나죠. 이거는 출력이 낮은 차예요. 영역대에서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느냐가 이제 환경에서 그 실용성이라든지 어떤 체감 성능을 좌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짧게 3000rpm 이하에서 달릴 때는 디젤 차가 체감 성능이 좋다는 게 뭐냐면 그렇죠. 보통 이제 뭐 1700에서 한 2500, 2700까지는 네. 최대 토크가 균일하게 플랫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출력은 90마력밖에 최고 90마력밖에 안 되지만 가용 영역에서는 이게 답답한 느낌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고회전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속 크루징을 하게 되면 답답합니다. K9K 계열의 요 엔진에 DCI 90이 있고 DCI 110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10마력을 내는 엔진이 있는데 네. 그 엔진을 들여오지 않고 QM3에 탑재되는 네. DCI 90 엔진을 들였단 말이죠. 네. 이 재고떨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유럽에서 이제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네. 유럽에서 디젤 모델이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키 부르사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네. 클리오가 이제 올해 9월에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풀체인지 직전에는 더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에서 지금 공장에서 안 팔린 클리오들이 많이 남아돌지 않나. 그래서 이걸 국내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2014년에 클리오 좀 출시해 주세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막 맞아. 요청할 때는 싱긋도 안 하다가 네. 걱정도 안 하다가 끝날 지금에 때니까. 와서 재고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어제 목적이 불순하네. 그 르노가 계속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소비자들을 좀 보면 호구 취급을 하는 행태를 맞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나요? 아까 클리오가 워낙에 명성이 있는 엔진백이기 때문에 이 클리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이게 많은 차예요. 아, 또 그래요? 그런데 클리오에 관심을 정작 가지고 있는 모델은 RS 모델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더군다나 디젤 모델에서도 이제 고출력 모델, 그러니까 출력이 이보다 높은 모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즐기고 싶어도 이 차체 밸런스를 통해서 와인딩을 좀 재미있게 즐기려면 기본적으로 차량 출력이 좀 돼야 되거든요. 토크도 좀 더 강하면서 기본적으로 출력이 좀 받쳐줘야 이 밸런스를 좀 더 재미있게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 의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동에서의 즐거움은 만끽할 수 있으나 이 트랙션으로 인해서 입력으로 인해 만들어낸 동작들은 거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작을 넣고 빼고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트랙션만 받쳐주면 그게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원심력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만 그 동작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이게 움직임이니까 요 정도 지금 돌아다가는 요 정도에서 느껴지는 재미가 한계예요. 근데 자동차 재미가 이 밸런스에서 주는 본연의 어떤 기본기의 그 재미도 있지만 자동차는 일단 그 엔진이라는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트랙션으로 잡아나가는 어떤 그 재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동을 만들어 나갈 때는 트랙션으로 잡는 거동의 재미를 클리오 요 국내에 출시된 요 모델에서는
네. 거의 대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엔진에 비해서 서스펜션이 쓸고콜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제 이 차를 좋은 차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클리오 이 모델은 하체 세팅이 후륜 쪽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있던 아니면 토션 빔이 됐던 네. 일단 완성도가 높아요. 밸런스는 좋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토션 빔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네. 네. 상당히 지금 숙성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하체 성능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코너링 포스 쪽에서도 이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만끽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파워트레인 쪽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디젤이다 보니까 3000rpm 이하에서 발휘되는 어떤 토크의 안정적인 느낌 때문에 출력이 형편없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만, 이걸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넉넉한 출력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오의 어떤 밸런스 자체를 능동적으로 운전자가 제어하는 데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 자체는 연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로지 연비를 위해서 세팅된 엔진이에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게 네. 클리오에 대해서 그 유명세를 받고 정말 기대를 했던 그 그룹들이 네, 연비 좋은 차를 데일리로 타는 그런 그룹들이라기보다는 네.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고 하시는 그런 그룹들이 해외에서 뉴스나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저런 카 한번 들어와 봤으면 하는 그런 그룹들일 텐데, 그렇죠. 그 그룹을 위해서 클리오라는 이름을 단 차는 들어왔지만, 네. 그리고 그 서스펜션 세팅이 좋은 건 맞지만, 네. 정말 그 명성에 금맞는 그 감칠맛 나는 그 운동성을 주는 그런 차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클리오라는 이름, 야 클리오 찾았지? 요거 줄게 하고 그냥 싹 한번 내주는, 그렇죠. 그런 뉘앙스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클리오의 명성은 또 오지게 팔아먹어요. 네. 그거 안 되지. 그거 클리오 너 뭔지 알지?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이 차가 글로벌 스테이셀러로서 유럽에서는 하대치의 정석이고 1400만 대 누적 판매 대수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끝판왕이거든. 네. 이렇게 또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가져온 차는 가장 엔트리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 메이킹은 상위 모델, 어차피 다 마찬가지지만 네. 상위 모델로 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좀 많이 팔아버리겠다, 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더군다나 끝물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단종되기 1년 남짓해서 이 차를 출시를 했는데, 그랬으면 RS 모델, 강력한 고성능 모델을 들여와가지고, 야, 이제 클리오라는 모델이 이제 국내에도 상용을 했으니 고성능 해치백의 맛을 한번 봐봐 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 좀 화가 좀 덜 나는데, 네. 맞아. 뭐 90마력 그러면서 야, 한번 타봐. 90마력이지만 말이 90마력이지 체감 성능은 훨씬 더 좋아. 네. 온갖 스포츠에서 단련된 노하우가 다 이 서스펜션에 녹아져 있는 훌륭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거동의 움직임이 안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런 차인데 거기에다가 90마력 디젤 엔진을 해놓고서는 체감 성능 그래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너무 그래서 클리오의 그 하대치라는 그 명성을 생각하고 사귀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르노의 그 거동이 이런 맛이구나, 나는 그 정도면 돼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소형차로 그냥 뭐 운전 재미를 적당히 있으면서 연비도 괜찮고 주행거리 좀 멀고 하시는 분이 사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출시된 시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끝물이 된 게 아니라 네. 맞아. 끝물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네. 출시됐는데 끝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거지 그게. 네. 아니, 우리나라 소비자들 너무 높게 생각해서 완숙하게 이렇게까지 기다린 거 아닐까요? 아, 김치인가요? 거의 익혀서 들어왔어. 묵은지로. 그렇지. 야, 어떻게 출시를 했는데 다음 연도에 새 차가 나와. 그러니까 그 진짜 되게 괘씸하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재고 맞아. 처리예요, 재고 처리. 맞아. 그건 부인할 수 없어. 여기 탑재된 엔진이 K9K609 엔진인데, 네. 여기 2001년도에 개발된 엔진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유로 3, 유로 4, 유로 5로 넘어오면서 한 3번 정도 이제 리프레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80마력, 85마력, 90마력 네. 요 엔진이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리프레시가 됐는데, 그거 5마력씩 높이냐 또. 진짜. 찔끔찔끔. 찔끔찔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연비에 초점이 맞춰진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엔진은 아니고요. 2001년도면 이제 18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골이죠, 사골. 들어갈 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로 6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아마 환경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엔진은 이제 앞으로 더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2019년도 2020년 됐는데 아무리 1.5L라고 해도 90마력은 좀 너무 심했죠. 예. 여기 물리는 변속기도 건식 변속기입니다. 건식 DCT예요. 6 DCT 250이라는 그 게트락에서 만든 초창기 모델인데 2012년도에 리플리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허용 토크가 28.5kg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식 중에서도 가장 허용 토크가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이 엔진하고는 딱 맞는 거네요. 디젤에다 물리려면 여기에밖에 물릴 수 없는 현재는 뭐 보통 1.5L가 되더라도 거의 30토크 가까이 뭐 그 이상 뽑아내는 엔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용 토크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2B용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90마력밖에 안 되는데 뭐 체감 성능은 괜찮고요.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안 좋은 거 포장하려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아니, 백미러로 우리 차주님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인정합니다. 쿨하신 분이야. 너 맞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한 1,50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차다 그러면 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2,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비싼 것 같아. 2,27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모델 경우에 인텐스라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맞아. 여기 2,27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뭐 한 60만 원 정도 옵션까지 붙이면 2,300이 약간 넘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가격대를 주고 사기에는 비세금인데 덩치도 약한데 우리가 덩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2,몇백만 원을 주고 사는 차라면 기본적으로 뭔가, 출력이 좋거나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 턴 거죠. 드라이빙이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어떤 확실한 베네핏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시승기에 보면은 뭐 90마력 치고는 시원시원하다 그러는데 이 시원시원한 출력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시고는을 굉장히 의미 있게 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는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치고는. 90마력, 최고 90마력 치고는 쓸만은 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쓸만은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시원시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서스펜션의 완성도와 비교해 놓고 보면 아쉽다는 거예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왜 세팅 왜 이렇게 상품성을 이렇게 가져왔지? 뭐 이런 느낌. 재미를 위해서는 이 차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죠. 좀 애매하죠. 안 재밌어요. 애매한 게 타력에 의한 어떤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느낌, 라인을 교정하면서 라인을 타는 어떤 느낌에 있어서는 상당히 밸런스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느낄 수가 있는데 자동차란 기본적으로 그런 재미를 만들어내려면 트랙션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트랙션이 그걸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차다?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맛은 없는데 영양가가 있다거나 맛은 되게 있는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이런 음식인 거야 이게 지금. 그렇지. 뒤죽박죽이야. 그렇지. 밸런스는 좋은데 얘 밸런스를 충분히 만끽할 수가 없어. 어쩌라는 거야. 차주님 만족해요? 저는 만족합니다. 연비만 보기 때문에. 연비만 차주님은 이제 이 세컨드 카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뭐 문제 없죠. 그럼 극단적으로 대표님 네. 굳이 고르자면 출력은 낮고 밸런스는 좋은 게 나은가? 출력은 높고 밸런스는 좀 안 좋은 게 나은가? 둘 다. 아니 굳이 골라야 돼. 꼭 골라야 돼. 굳이 고르려면 전자가 좋죠. 출력은 출력은 떨어지지만 예, 밸런스가 좋은 게 굳이 고르자면 그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고르는 거지 그게. 난 극단적인 게 좋아. 그러니까 아직 되게 극단적이야. 맨날 질문해도 그런 것만 해. 그러니까 울면서 고르는 거지. 울면서. 또 밸런스 좋은 게 좋은 거군요. 왜냐면 그게 안전하니까. 그럼. 그리고 그게 재미는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출력 좋고 밸런스가 완전 형편없으면 그건 진짜 위험한 차고 어떻게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게 이 분명히 이 서스펜션의 밸런스가 좋고 한데 그 거동도 좋은데 약간 좀 거친 면이 있거든요. 단단하고. 얘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연비 위주로만 타고 그렇게 할 거면 더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도로의 굴곡이라든지 퉁퉁 튀잖아요, 이런 그 도로의 거친 부분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 지금 편안한 특성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를 멀티링크로 토격빔을 걷어내고 다시 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인 거죠 지금. 최고 90마력에서 요 정도 출력을 내는 요 현재 세팅에서는 미스매칭이라는 거죠. 기네요. 그래서 지금 이 끌리오 국내 들어오는 이 끌리오는 굉장히 추천하기가 어려운 차예요. 애매하지. 네, 애매해요.
그래서 뭐 그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르노의 거동이 어떤 맛인지 느끼면서 그냥 그 데일리로 커밋하는 좀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그 정도라면 어울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아까 차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긍정적이신 게 이걸 타고 클리오 RS를 기대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 바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통해서 클리오가 이런 차였구나라고 나는 한번 맛을 보고 싶어서 잘 됐다. 그냥 밸런스만 한번 나는 맛보련다 하시는 분들은 차볼만 그런 분들만 구입하세요. 그런 수요는 그런 분들만. 네. 그런데 클리오가 대단한 차였고 이게 이런 명성이 있구나 해서 무턱대고 접근하시면 이건 100% 실망하십니다.